방금 소개받은 박경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서울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저도 사실 대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비전, 사업적인 어떤 비전을 알려드리려 대구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저보다 일찍 일어나신 분 있어요? 없죠.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강의할 때는 정말 화면만 보고 이렇게 강의를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화면만 보고 강의를 해야 돼서 진짜 되게 어색하고 되게 힘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환호해 주시고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응원해 주고 그러셔서 정말 좀 더 멋진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간이 한 50분 정도밖에 없어서 제가 빨리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사진. 이게 뭐 같아요? 회전목마. 제 강의 제목이 회전목마 같은 우리 인생이에요. 회전목마 이렇게 생각하면 막 되게 불빛이 막 샬랄라 막 이렇게 하고, 사실 드라마 같은 거 봐도 회전목마에서 꼭 주인공 남녀가 만나죠. 그 둘이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회전목마를 어릴 때 탔을 때는 내가 정말 백마탄 공주님은 아니고 내가 정말 공주님이 됐나? 나한테도 어떤 백마탄 왕자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백마탄 왕자님은 없다. 네, 그래서 회전목마 같은, 자, 여기 옆에 우리 아이가 6살이거든요. 우리 6살 아이가 맨날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원슈타임의 회전목마. 불러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시작.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둥글둥글 오늘은 회전목마. 우린 계속 달려가. 언제쯤 끝날지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올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이런 노래예요. 사실 기차 타고 오면서 제가 강의 준비보다 이 노래 연습을 더 많이 했어요. 네, 근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좀 6살짜리 아이가 부르기에는 좀 슬프지 않아요? 정말 약간 생각해보면 되게 슬픈 노래예요, 이 노래. 사실은 저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회전목마를 탔던 사람이죠. 앞에 말을 계속 보고 달려가는데 결국은 원점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한 달 한 달을 살아내도 결국은 원점, 또 카드값, 또 카드값,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저께 뉴스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55억이 됐대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좋으시겠어요? 55억이 됐대요. 여러분 55억이라는 금액, 누군가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팔겠죠? 55억. 정말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회전목마 이 노래가 그냥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저는 원래 일했던 사람이에요. 좀 보이세요?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이분이 제예요. 정말 웃고 있어요. 사실은 웃는 거거든요. 웃는 게 아니라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야. 막 이런 느낌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남편분이시고요. 저희는 제 소개 잠깐 하자면요. 저는 옆에 이렇게 숫자 보이시죠? 저 숫자로 저를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전직 대학병원 간호사로서 직장 생활을 11년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유산화 비즈니스를 만난 지 8년 정도, 유산화 비즈니스는 8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 가족의 삶이었어요. 네, 군인 가족의 삶으로 8년 동안 6번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6번 했고, 그리고 삶은 뭐냐면요. 자녀가 셋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사장님 계신데 아들이에요.
어떤지 아시겠죠? 다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그런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어떤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 만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굉장히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싸웠다라는 의미가 어떤 치고받고 많이 싸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 싸웠어요. 정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요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니까 어떤 자산 언제 군복을 벗고 나와야 될지 모르고, 아파트도 군인 아파트잖아요. 군인 아파트에서 내 소유의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뭔가 이렇게 군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벌어지면 자기 옷을 벗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 권리소득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 했어요.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나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상가가 하나 있어서 한 달에 얼마씩 따박따박 월세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늘상 했었고, 월급을 받으면 항상 반을 뚝 잘라서 저금을 하려고 하는, 여기도 그런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없으세요? 진짜. 근데요, 둘이 벌었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그러니까 외벌이일 때 그걸 반을 뚝 잘라서 저금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진짜 없죠. 저는 진짜로 아끼고 살면 그게 될 줄 알았어요. 뭔가 만들어질 줄 알았어요. 그 시드머니라는 게. 근데 있잖아요. 한 1억이라도 만들려면 한 달에 얼마를 저금해야 되고 몇 년을 저금해야 되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아무리 전략해도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요때 뭐 하고 싶었냐면, 좀 가치 있는 선택 있잖아요. 뭘 사고 싶으면 그냥 내가 그 가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뭔가를 아이들한테 뭐를 먹이고 싶어도 항상 30% 이상은 할인을 했어야 됐어요. 할인하는 거. 그죠? 유통기한이 좀 많이 임박한 것들 막 30%, 40%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주변에서 항상 서성거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이제는 지친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내가 고등교육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까, 사람 노릇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때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용돈도 따박따박 좀 드리고 싶고요. 아이들이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 아빠 월급 받으면 기다려 10일까지 막 이런 거 말고, 내가 좀 해주고 싶다. 내가 좀 사주고 싶다. 남편의 하다못해 옷 한 벌이라도 내가 여보 내가 돈 벌었어 하고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그런 형편. 네. 저 50은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제가 사람 노릇을 하려면 내 돈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50만 원만 내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였어요. 사실은 이렇게 사업 설명 와보면 대부분의 어떤 다이아몬드이신 분들이 다들 보면 굉장히 뭔가 되게 찢어지게 가난했다든지, 뭔가 돈에 대한 어떤 원한 같은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열정을 막 다 해가지고 비전을 크게 보고 이 사업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여기 사실 막 유산화로 막 몇 천만 원씩 벌고 싶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50만 원 내 돈 한 100만 원, 200만 원 요 정도 벌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시죠. 저는 사실 진짜예요. 50만 원 정도 내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트워크로 돈 버는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막 500만 원, 5천만 원, 5억씩 만들어내는 사업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이 엄청나게 큰 사업이구나라는 걸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알게 됐지, 그냥 50만 원 정도 내 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50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 하면, 유산화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서 이 사업을 그거 안 돼. 아무나 하는 사업이 아니야. 너는 영업 한 번도 못 해봤으면서 그거 보통 사람이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야 라는 말을 50번도 더 들었어요. 그쵸?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어떤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들어보고 아무리 내가 파보고 공부해보고 여러 번 들여봐도, 뭔가 사재기를 하거나 뭔가 제품을 쌓아둬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내가 거짓말해서
막 사람들을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업이 아닌데 왜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뭔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설명을. 그죠? 그냥 네트워크라서 싫대요. 요런 느낌의 사람들 있죠. 네트워크에 관련된 책을 요만한 요렇게 얇은 책자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네트워크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그거 안 돼. 내가 아는 언니가 했는데 다 망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그렇지 않은데 주위에서요 한 명도 저한테 이 사업은 비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커질 사업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간절한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업을 해야 할 뭐가 있었냐면요. 자유롭고 싶었어요. 좀 카드값으로 자유롭고 싶고요. 돈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고요. 저를 막 이렇게 이게 제 사진은 아니에요. 아닌데 제 사진은 아니지만 막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남편이 나를 막 이렇게 올가매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알고 봤더니 들여다볼수록 결국은 나를 올가매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카드값으로부터 경제적인 것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 이것 때문에 유산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자유롭게 뭐라 그러죠? 이거 수갑, 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이거는요, 저희 팀에서 150명이 있는 단체 톡방에서 거기서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보통 다 보면 시간,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교육비. 어떤 분은요, 살이래요, 살.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우린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엄마 노릇, 학원비, 육아 굉장히 많은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답이 뭐게요? 카드값. 맞아요. 나 카드값으로부터 매번 자유롭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죠. 매번 자유로우신 우리 루비님. 네, 유산을 하면 자유로워져요. 네, 나를 자유롭게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서 뭐가 좀 해결이 되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까요? 뭐만 좀 해결이 되면 거의 내 대부분의 것들을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경제적인 거. 결국은 경제적인 거, 돈, 그러죠?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수입,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는 이 단어 중에서 10개가 해당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있어요. 오늘요, 유산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음을 진짜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주부가 아기를 셋이나 키우는 그런 주부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보통은요, 이 단어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있는데요. 돈을 벌면 돼요. 그죠? 돈을 벌면 돼요. 근데 어떤 돈을 벌면 돼요? 돈의 성격이 달라요. 돈의 성격이. 어떤 거냐? 내가 지금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나이가 들고 아프고 일을 할 수 없을 때 끊기는 어떤 노동 수익, 일할 때만 수입이 발생되는 이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거나 돈은 많은데 관계가 좋지 않거나 돈은 많은데 그 직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수익 시스템에서 내가 일할 때에도 나오고 일하지 않을 때도 나오고 항상 마르지 않는 통장이 있어야 내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돈도 많은데요, 시간도 많고요, 옆에 사람도 많고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자유롭고 싶지 않으세요? 자유롭고 싶죠? 자유롭고 싶어요. 우리는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여기를 왔어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자유로워지려면 이 권리소득, 파이프라인 소득을 받으려면 이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누구에게나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는요, 100세 시대.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초고령화죠. 이제는 60세까지, 예전에는 60세까지만 살면요, 한갑잔치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한갑잔치가 의미가 없죠. 그쵸? 60세이신 분들은 경로당에도 못 가요. 그죠? 너무 젊어서.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 평생, 내가 100세까지 살려고 해도 내가 정말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그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거기에 또 내가 쓸 돈이 추가, 평생 저렇게 돈나무에서 돈을 계속 따도 다시 열리는 저런 연금적인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우리 사실 이거를 평생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연금소득처럼 따박따박 벌지? 이런 생각 하시죠.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진짜 왔죠. 왔어요. 이제는 미래적인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진짜 왔고요. 이 기계들, 이 인공지능 때문에 청년 실업 굉장히 많이 생겨요. 고학력일수록 굉장히 더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게,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고용이 불안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요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이, 내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구나. 우리 자영업도, 이 사업도 평생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이 사업은요, 이제 누구나 필요해요. 예전에는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그만두고 나중에요. 자영업 지금 잘 되니까 지금 자영업 요거 하는 거 나중에 제가 자영업 안 하면 할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미국의 미래 경제학자예요. 폴 제인 필저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1900년도에는 자동차 업계에서 백만장자가 나왔고요. 2000년도에는 컴퓨터 업계에서 백만장자가 나왔고, 이제 현 시대에는 뭐예요? 웰리스 산업에서 백만장자가 나올 거다. 그런데 웰리스 시대의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거, 제조하는 것보다는 유통시키는 것이 더 미래의 어떤 가치가 있다, 비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유통시키는 거. 그냥 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런 유통이어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이런 데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지 않았어요? 네, 1층인데요. 상가가 다 비어 있어요. 사실 저는 대구에서 왔는데 대구에서도 되게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에 번화가에 살고 있어요. 근데 1층에 상가 빈 데가 되게 많거든요. 서울도 많지 않아요? 아주 뭐 이런 역삼 이런 데는 많지 않겠지만 여튼 1층 상가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이 심해졌죠.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문도 많이 닫았죠. 근데 진짜로 비어있는 상가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사람들이 먹고 소비를 하고 뭔가 소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뭔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뭔가 물건을 사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도대체 다 어디 갔을까? 그 많은 이 사람들이 돈을 벌던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말하셔도 돼요. 어디로 갔을까요? 보세요. 자영업자들은 되게 많이 기회가 많이 없어졌다고 말해요. 자영업자들은요, 되게 많이 어떤 자영업자들은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놨고 이제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억이 넘는 외제차들이 그 전년도보다 얼마나 더 팔렸게요? 1억이 넘는 자동차들이 4만 대나 더 팔렸어요.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 누군가는 코로나가 기회를 앗아갔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코로나라는 게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어떤 데에 돈이 몰려 있을까요? 어떤 비즈니스에 요런 비즈니스가 돈을 다 벌었죠. 돈을 다 벌어갔어요. 한번 보세요.
쿠팡 없이 살 수 있으신 분 없죠? 자, 배민 없이 살 수 있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 하면요. 소비자와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좀 이해되세요? 정보를 연결하든 제품을 연결하든 어떤 컨텐츠를 연결하든 연결한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공유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플랫폼 마케팅이라도 합니다. 자, 여러분 플랫폼 마케팅 하니까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카카오톡이 처음에 무슨 쇼핑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몰랐죠? 메신저였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카카오톡이 탁 나왔을 때 어떤 걸 했냐면요. 사람들을 그냥 다 끌어모았어요. 뭘로? 무료 문자로. 무료 문자로. 예전에 문자도 돈을 내고 했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다 무료가 됐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다못해 초등학교 애들도 다 카카오톡이 깔려있는 상태예요. 지금. 사람을 엄청나게 모았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장사하죠. 마케팅하고 있죠. 카카오 쇼핑, 카카오 택시, 카카오 지갑, 카드 안 하는 게 없어요. 그죠? 신용 등급까지도 막 다 카카오에서 조회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카카오톡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김범수라는 카카오톡 회장이 자선 사업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게 돈을 벌어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결국에는 소비자와 회사와 공장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만 연결하고 그 연결한 회사, 그 소비자한테 수수료, 광고료를 받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되시죠? 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는 쿠팡의 회장이 될 수 없어요. 그쵸? 배민의 회장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의 회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연결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공유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방법으로 우리도 공유하고 수수료 받아가고 우리도 사람을 모으고 광고료를 받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다시 판매자가 되는 거죠. 점포가 없어요. 중간 단계 유통을 줄여서 관리비, 광고비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수익이 나면 그 광고료, 수입의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 소비자들이 받는 거예요.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쿠팡이 받아가는 그런 수수료를 누가 받아가요? 내가. 공유하고 소개하고 그런 사람이 받아가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유통비, 관리비, 광고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점포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물건을 사서 쓰고 나로부터 이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내가 공유해서 이 사람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는 나로 인해서 이분들의 어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35%를 공정하게 이분들과 함께 나눠, 나만 주는 건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이제는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인식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처럼 막 그게 맞니 틀리니 뭐 그게 말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비즈니스는 이제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제는 그냥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구나. 유통 방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인식하셔야 될 때지. 지금도 아직도 그거 네트워크잖아.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네트워크 회사를 내가 권리소득을 만들려면요. 어떤 회사를 고르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어떤 제품을 공유해야 되는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의 철학이 분명하고 믿을 만한 제품, 정말로 제품이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사업의 기회가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합이 만들어져야 나한테 권리소득이 만들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자, 유산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위아 유산화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갑자기. 네, 우리는 유산화다.
저는 이 문구 되게 좋아요. 우리는 유산하다. 왜 유산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유산화 로고를요 막 티셔츠에도 막 붙이고요, 가방에도 막 붙이고요, 심지어 막 차에다도 막 유산화라고 붙여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아서, 사랑해서. 그죠? 그런 회사 본 적 있으세요? 유산화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가치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유산화 티만 입고 다닙니다. 자, 유산화는 이렇게 선한 사람의 선한 비전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요, 마이런즈 박사님이고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시고, 이분의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이분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슬로건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시고 그걸 공유하고 전달하시면 되는 사업이에요. 자, 유산화는요, 걸 연구소 50년 전에 걸 연구소라는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들던 제약회사로부터 출발이 돼요. 그리고 질병은 진단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어떤 기본 모토를 가지고, 기본 정신을 가지고 1992년도에 미국 솔트레이트 시티에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만들어집니다. 제약회사로는 한 50년이 넘었고요. 연역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유산화라는 이 회사로부터는 한 30년 이상 된 회사예요.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체 생산율, 죄송해요. 전문가들은요, 자체 생산율 70% 이상이 되면 이 회사는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생산율을 얼만큼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도 회사 사업성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유산화는 어때요? 본사에서 라벨까지 다 붙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거는 뭐예요? 주문하고 배송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모든 제품을 이 유산화라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배송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통에 마이런즈 박사님 사인이 모두 다 들어가 있을 만큼 엄격한 제조 공정을 통해서 개런티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유산화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자, 대부분의 지금 회원 직접 판매를 하는 회사들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요, 우리도 글로벌 비즈니스야 라고 말해요. 미국에 들어가 있다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다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24개국에 나가 있더라도 내가 어딜 가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내가 이민을 가거나 내가 죄송해요. 자꾸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요. 24개국에 나가 있고요. 한 서버를 유산화 허브라는 한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내 파트너가 루마니아에 있어도, 스페인에 있어도, 멕시코에 있어도 실시간으로 수당이 공유되는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저는 꿈꿀 때 비전이 처음에 이거였어요. 내가 한국에서 어떤 이렇게 기반을 닦아 놓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호주 가서, 캐나다 가서, 미국 가서 사업할 수 있네. 와, 이거 대박. 가서도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내가 이 사업 할 수 있네. 이게 저한테 되게 큰 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꿈판에 항상 제일 첫 번째 써 있는 게 24개국에 1년씩 나가 살기. 요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꿔보세요. 가능한 일입니다. 자, 유산화는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요. 액면 분할을 3번이나 한 회사고요. 저는 유산화 주식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원래는 퇴직금을 받아갖고 유산화에 그냥 정말 좋아서 퇴직금을 받아서 샀거든요. 정말 유산화가 좋아서. 근데 액면 분할을 했어요. 얼마가 됐대요? 얼마가 됐게요? 2배 이상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유산화 비즈니스로 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요. 이 유산화 주식을 사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그룹의 이름이에요. 보시면 포스코, SK텔레콤, 쿠팡 이러한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어떤 대기업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회사가 투명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저는 요즘에 진짜로 요즘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많아졌거든요, 여러분. 좀 피부로 느끼세요? 진짜 많아요.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전문적으로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분 만나서 그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예요. 내가 탁 말을 했는데 네트워크 회사가 주식에 상장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이랬더니 그 회사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식에 상장되어 있다라는 건 그만큼 투명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제 사업 설명을 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좀 들으시면 좋냐면 회사를 검증하고 제품을 검증하고 보상 플랜을 검증하는 지금 시간이잖아요.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속을 할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할 건데 내가 이 코드 자체를 우리 유산하라는 이 비즈니스를 우리 아이들한테 상속할 거다. 이러면요.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아들 있으신 분 있죠? 아들 있으신 분, 며느리 볼 때 왜 이렇게 되게 매 눈으로 보잖아요. 며느리 이제 시집 올 때 보면 그쵸? 딸이 있으신 분은 내가 사위를 검증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실 수 있어요. 자, 한국의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예요. 네, 이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이 회사로부터 어떤 피해를 보거나 보상을 받을 일이 있을 때 여기에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 내가 사업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알려줄, 공유하고 소개해줄 사업이 법적으로도 안전하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원래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건 보험회사 같은 거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드는 보험 회사 같은 거예요.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매년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산하는 어때요? 서울 527호로 매년 유산화가 들어온 이후로는 매년 내고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 3,000개가 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어요. 한국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근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을까요? 몇 개 등록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어저께 확인한 정보예요. 몇 개? 딱 맞추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 직접 판매 제가 써놨어요. 저도 잊어버릴까봐. 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는 56개, 70개였거든요. 70개였는데 56개로 줄었고요.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는 66개. 오, 아시네요. 네, 지금 120개, 3,000개 중에서 120개 이상의 120개 이외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요, 정말로 그걸로 손해를 봐도 보상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네트워크가 진짜 많아져가지고요. 그냥 언니 말만, 동네 언니 말만 믿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공제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검증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그리고 공제조합에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나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가서 회원사 조회하면 싹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조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투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업계 순위가 제가 2014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2014년에 그때 21위였어요. 그런데 조금씩 계속 성장해서 2018년에 7위, 그다음 2019년에 20년에 1위. 작년에 몇 위 했는지 아세요? 저 어저께 확인했거든요. 6위예요. 근데 2022년에 5위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를 보니까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자, 유산화는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진짜 좋아야지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김정란 골드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품이 이렇게 좋고, 제품이 정말 뉴트리션 서플리먼트에서도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았고, 제품이 좋다라는 얘기를 한 20-30분 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정말 제품 좋죠. 근데 사업 설명을 들을 때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게 진짜 사업이 될 건가?
이게 진짜 돈이 될 건가?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건가? 객관적으로 어떤 인증을 받았나? 이런 걸 보셔야 돼. 돈이 될 건가? 사업 설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순위 우린 6위 했다 했잖아요. 5위까지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요. 이렇게 매출이 이런 걸로 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보시면 회원사 조회하시면요. 이렇게 상위 1위부터 상위 5위까지 이 회사에서 가져가는 어떤 매출을 어떤 제품으로 매출 1위, 2위, 3위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5위 하는 회사는 이렇습니다. 상위 1위 하는 2위 하는 회사가 뭐예요? 건강기능식품. 4위 한번 볼까요? 여기도 건강한 기능, 식품, 화장품. 그죠? 3위 하는 회사 한번 볼게요. 여기도 상위 1위 매출을 담당하는 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이죠. 다음 2위 하는 회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제가 이거 사실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래요? 좀 이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보시라고. 아이고 보세요. 아니죠.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 다음 1위 하는 회사입니다. 생활용품이라고 되어 있는 1위 하는 저거는요. 정수기 필터예요. 정수기 필터를 제외하고 1위가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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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자, 이 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요. 결국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싸움이에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정수기도 팔고 공기청정기도 팔고 뭐 냄비도 팔고 여러 가지 뭐 물티슈, 고등어 뭐 안 파는 게 없을 만큼 많이 팝니다. 그죠?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돈 되는 건 뭐예요? 딱 두 가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냈냐? 유산화는요. 뉴트리션, 스킨케어, 다이어트 프로그램, 다이어트 체중 관리하는 이 제품밖에 없어요. 딱 좋죠. 자, 저는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이 사업은 안 할 이유가 없네. 그리고 이 사업을 진짜 해봐야겠네 하고 1초도 고민하지 않게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까 김정란 골드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이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몇 년간이에요? 20년이 넘는 어떤 기간 동안에 여기서 유산화가 몇 등 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1등, 매번 1등. 저는요 4판, 5판, 6판, 3판 다 갖고 있어요. 거기서 다 1위 한 걸 확인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거기서 가장 독성 없이 효능이 높은 제품이에요. 유산화를 전달하기가 어려우신 분도 있죠. 약 파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유산화를 전달하기 어렵다 이러면 이거 전달하시면 돼요. 이 객관적인 데이터 전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정말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정말 이게 진짠가? 이 책이 진짠가? 진짜 있는 책인가? 나오는 책인가? 정말 아마존닷컴에서 파나? 이런 걸 좀 검증해 보세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검증이 이 책의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진짠가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독성 없이 별표 별 5개 받은 플래티늄 플러스 받은 회사예요. 유산화는요 보세요. 미국, 캐나다 처방전의 제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얘는요 저는 진짜 간호사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병동에서 쓰는 약전이에요. 한국 병동에서도 써요. PDR이라고 하는 거, CPS 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간호사 할 때는 사실 몰랐었어요. 여기에 혈압약만 들어가 있는 줄 알았고요. 당뇨약만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의사가 아픈 환자한테 처방하는 그런 의사 처방전에 미국 약전에는 11개, 캐나다에서 25개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전에 건강기능식품이 등록되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효능과 효과가 있다. 동물 실험이 아니에요. 임상 실험을 한 데이터, 사람을 가지고 인체 실험한 임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혈압이 높은 사람한테 코엔자임 Q10, 코키논 30을 뭔가 섭취하게 했을 때 유의한 어떤 혈압의 변화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화 제품은 효능과 효과가 있다.
한 번, 제 파트너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산화 비즈니스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어보면 다 효과를 아세요. 그리고 재구매가 계속 들어와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파트너들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만,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선진국에서만 1등을 한 게 아니라 700개의 어떤 수상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인가 봐요.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선진국에서도 1등을 했는데 유산화는 대한민국에서도 1등하는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 대상을 3년째 4년째 받고 있는 회사가 유산화라는 회사예요. 이거 전달하면 되지 않아요? 이런 데이터 갖고 있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유산화는요, 5,600명 이상의 선수들이 먹는 그런 비타민입니다. 정상급 선수들이 먹고 있고, 지금, 올림픽 선수들이 먹고 있어요. 도핑 테스트에도 안전하죠. 요런 걸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 비즈니스 얼만큼 어떠한 돈을 우리한테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핵심 포인트는 네트워크는요. 이것 때문에 사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모든 걸 잊어버리시고 다시 머리가 리셋 된다고 하시더라도 이 레버리지, 이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자, 내가 2명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이 되죠. 그죠? 3명이 또 2명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9명이 되고요. 9명이 또 2명씩한테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27명이 됩니다. 27명이 또 2명씩 전달하면 81명, 81명이 2명씩 243명. 되게 어려워요. 이제 엄청난 속도 보세요. 한 달에 내가 2명씩 전달할 수 있지 않아요? 유산화? 영양제 먹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요것만 정말 전달해도 2명은 한 달에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도 2명은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각자 2명씩 전달한다고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9단계 내려가면 2만 명이 생겨요. 2만 명. 좀 이해되세요? 이걸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레버리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성입니다. 저는 24시간, 하루는 한 사람은 24시간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내 밑에 나랑 같이 함께하는 팀원들이 100명이다. 그럼 나의 하루는 몇 시간인 거야? 자꾸만 앞으로 가요. 나의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100명이 있다. 2400시간이에요. 내 밑에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1000명이 있다. 그러면 나의 한 시간은, 나의 24시간은 도대체 몇 시간이냐고요. 이거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잠이 안 오셔야 돼요. 잠이 안 오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50만 원 벌려고 이 사업 시작했지만 이 레버리지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와, 이거 진짜 큰 사업이네. 내가 그냥 50만 원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유산화는요, 누구나 동일 비율을 인정합니다. 3%, 12% 뭐 직급에 따라서 뭐 퍼센테이지가 뭐 달라지거나 하지 않아요. 누구나 20% 주는, 소실적인 20%를 주고요. 단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유산화는 깊이, 무한 단계를 인정해요. 그 다음 타사는 정산을 하고 남은 어떤 포인트는요, 없어지는데 유산화는 정산을 하고 남은 포인트가 2월이 됩니다. 소비를 공유하는 일이에요. 내가 먹고 쓰면서 우리 영양제 브랜드 체인에서 먹어볼래? 1등 별 5개 받는 회사야. 이렇게 하고 소비를 공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뭘 받아요? 수수료 받는 거예요. 광고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씨, 이씨, 최씨, 박씨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제품을 먹고 썼어요. 200포인트 정도. 남자 헬스팩 하나, 여자 헬스팩 하나, 그 다음에 아이들 영양제, 샴푸, 린스 뭐 요런 거 해가지고 한 가족이 충분히 먹을 만큼을 소비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4명이 소개됐을 때 20만 원이라는 캐시백이 저한테 들어오고요. 공유한 어떤 캐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또 4명씩 하면 80만 원, 총 나는 100만 원이죠. 그리고 3단계 내려갔어요. 그러면 320이 되고요.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20만 원입니다. 한 단계만 더 내려가 볼게요. 4단계 파트너까지 내가 온 가족이 먹는 비타민을 바꿔서 먹었다. 그러면 1,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한 달에 1,7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자유롭겠죠. 자유롭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자유로운 삶이 가능해요. 어렵지 않거든요. 자, 유산화는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뭐냐면, 가게를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계는 깊이는 제한하지 않지만 포인트로 제한을 해요. 그래서 5,000점, 5,000점이 되면 전문 용어로 맥스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게를 2개씩, 한 가게당 2개씩 더 생성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내 파트너 밑에 배치를 하고 내가 내 사업을 돕고 내가 내 파트너를 돕고 이렇게 팀 사업이 가능해요. 추가비 씨는 무한개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게 하나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월 700만 원. 가게 2개가 완성됐습니다. 월 1,500만 원. 가게 4개가 완성되면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여러분 몇 개 완성하고 싶으세요? 그냥 막 질러보세요. 그냥 뭐 그죠? 9개 월 1억. 월억녀 되시는 거예요. 가게 9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칭 보너스 뭐냐면요. 신규 파트너가 비즈니스를 빠르게 적응하는 걸 적극 후원해서 PPPS 어떤 자격증이거든요. 이거를 하게 도움으로써 발생하는 최대 15%의 보너스인데요.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인원이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뭐 한 달만 줄게요, 2달만 줄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평생 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상속이 가능해요. 상속. 면허증을 상속해 줄 수 있는 건 없죠. 전 간호사 면허증 갖고 있는데 아들한테 상속 못해요. 상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유산화는 이 자격증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내가 PPPS 자격이 있으면 내 아들도 PPPS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꼭 하셔야 돼요. 자, 한 개의 비즈니스 센터가 운영하면 가게 한 개를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월 100점. 헬스팩 남편 거 하나, 내 거 하나. 그리고 2개 이상의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4주에 남편 거 헬스팩 하나, 여자 거 헬스팩 하나, 아이들 거 영양제, 그다음에 샴푸, 린스 요 정도에 가능한 거예요. 자, 직급 사업에 관계없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10개든 20개든 30개도 상관없이 한 달에 200포인트 먹고 쓰면 되는 겁니다. 구독하시면 돼요. 정기 구독, 정기 배송 아시죠? 쿠팡 정기 배송 하듯이 정기 배송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석세스 코어라는 어떤 과정이 있고요. 여기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여기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다 여기서 배운 거예요. 저도 뭐 알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유산화는요. 유니스타즈 그룹에는 어떤 특허받은 어플이 있죠. 유맵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복제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도 복제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유산화로 달라진 삶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가 많이 변했어요. 그죠? 많이 변했죠. 아까와는 좀 사뭇 다른 표정이 8년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저는 제일 많이 변한 거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근데 저 말 되게 잘하죠. 잘하죠. 자신감 있게. 근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떨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도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한,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막 나는 그런 거 싫어. 이거 아세요? 불만 스머프? 불만 스머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맨날 시댁 욕하고 맨날 이랬거든요. 정말 그렇게 동남아로 살 뻔했는데 유산화를 만나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어요. 영향력이라는 게 뭔지 이제는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일단은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죠. 남편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너무 자유로운 인생을 삽니다. 아직 군인이고요. 차도 2대, 상가도 남편이 원하는 거, 상가도 2채, 그 다음에 아파트도 2채. 되게 부자죠. 유산화로 벌어들인 유산화의 수당을 가지고 시드머니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샀어요. 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물려주려고 빌딩 아니죠. 상가 이름도 정훈이, 정연이, 정우 막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막내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이게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캐나다 어학연수를 보낼 수 있었고요. 텐트 치고 걷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캠핑카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여행하듯이 삶을 삽니다. 이 캠핑카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유산화 줌 미팅도 여기서 합니다.
네, 사업 설명도 여기서 해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요. 엄마, 아빠, 친정, 언니 딱 우리 가족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오빠가 없어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이렇게 딱 넷이서만 제주도 일주일 여행을 갔어요. 리더십 서밋 갔다 오신 분 있어요? 가서 10원도 한 장 안 내잖아요.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어떤 여행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진짜 10원도 안 내요. 근데 그 여행을 엄마한테 선물했어요. 모든 경비를 다 제가 냈어요. 예. 저희 엄마는 야,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너 직장 안 나가도 되냐? 야, 니네 회사는 근데도 돈이 들어오냐? 이러면서 굉장히 너 유산하길 잘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고 넘치는 삶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이제 나누는 게 행복하다는 걸 많이 알게 돼가지고 나누는 거, 후원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잘 하고 있어요. 유산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이거예요. 꿈꿀 수 있는 거. 옛날에 꿈이 뭐예요? 이러면 꿈이 뭐예요? 저는 꿈이 없는데요. 꿈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진짜로 꿈 좀 물어보지 마세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는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게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꿈꾸면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어떤 인생의 비밀이죠. 인생의 비밀인데 저는 유산화라는 어떤 이 비즈니스 도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꿈이 아니라 이제는 파트너들의 꿈 그리고 형제 라인 리더님들의 꿈 그거를 이루면서 가고 있습니다. 꿈꾸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셨죠? 자, 사용하는 브랜드를 바꾸시고요.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산화의 성장세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에 제가 한 가지 팁 하나 비전 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요. 1위부터 5위까지 다 이제 매출표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1위부터 5위 하는 회사들 다 아시죠? 어떤 회사가 1위부터 5위를 하는지. 근데 1위부터 5위 하는 회사 중에 한 회사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다. 한 회사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얼만큼 매출이 성장했냐면 3억 정도가 더 팔렸어요. 작년에. 근데 유산화 6위 했다고 했죠. 6위. 유산화 얼마나 더 매출이 성장했을까요? 아시는 분? 없어요?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그럼 맞춰보세요. 10억? 아니요. 200억. 이런 회사랑 비즈니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200억 성장한 회사는 유산화밖에 없어요. 너무 멋있죠. 비전 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요. 코로나,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양제 안 먹는 사람, 옛날에 저 사업할 때는 영양제 막 먹는 사람은 막, 야, 너 돈 많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영양제 안 먹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유산균 하나 안 챙기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면역이 중요성이 증가할 거다. 이제는 늙고 싶지 않고 늙어도 곱게 늙고 싶은 어떤 항노화와 관련된 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누구나 평생 소득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산화는요. 소비형 네트워크예요. 판매형 네트워크와 소비형 네트워크가 어떤 게 다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산화는 소비형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되게 멀쩡해 보이죠? 막 반짝반짝하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엄청 멋을 낸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자유로워 보이시나요? 안 자유로워요. 왜? 말의 엉덩이만 보고 가고 있거든요. 열심히 돌고 돌아도 제자리예요. 5년 후, 10년 후에 이분의 삶이 변화할까요? 아니에요. 변화하지 않아요.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분은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 말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죠? 나이가 들고 내가 말을 탈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려오면서 이 사람 뭐라 그럴까요? 아, 내가 정말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죠? 아, 내가 정말 아이들 열심히 키웠는데.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열정을 다해 이 삶을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병들고 제자리고 병들고 아프네. 아, 인생 다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도구를 바꾸시면 돼요. 도구를. 어떤 도구? 살아있는 말을 작더라도 살아있는 말을 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길러서 어떻게 해요? 어디든지 가세요. 자유롭게.
아무나 만나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어떤 장소에 시간, 장소, 관계 상관없이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산화를 제가 오늘 드렸어요. 그죠?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드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산화로 자유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돈 걱정 없이 평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삶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 좋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생생하게 소망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좀 믿어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산화를 열정적으로 전달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산화 비즈니스는 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해요.